저는 미국 시장이 지수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부러진 위치가 왔어요. 이게 한번 보세요. 말씀하신 거버넌스 게임이나 다양한 해지 전략들이 있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대표님. 모르실 겁니다. 어떻게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까? 이 방송 보세요.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기업들이 하는 걸 다 뒤질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된다. 이 그림들 보시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11월 5일 미 대선이 코앞으로 정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 투자하고 계신 서학개미 분들을 위해서 먼저 조언의 말씀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시장은 뭐 트럼프의 승리가 뭐 점쳐진다고 하는데 네. 실제 사학 투자자는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해리스 됐을 때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더 가장 효과적이겠죠. 네. 그 얘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그 뭐 테슬라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그 확정되기 전에 저는 50% 정도는 팔아라. 많이 올랐으니까.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로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것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세론을 추가하자. 그리고 다른 거 살 거 많아요. 그 더 가는 거 그거 붙잡겠다고 그냥 그러다가 세상 일 모르잖아요. 갑자기 해리스 때문에 뭔가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거는 거의 20-30% 빠질 거예요. 그럼 1억이면 7천만 원 또 구경한다고요. 그거를 팔 거라지 말고 그때 미리 대비하는 전략이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이 지금 지수상으로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부러진 위치가 왔어요. 이게 한번 보세요. 2029년 9월부터 월봉으로 25개월이나 올랐어요. 네. 그리고 제가 18,500에서는 이거 2만 잘 못 간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 언제든지 또 17,000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거에 따라서 이거 맞추생하지 말고 트럼프 모멘텀 대비해서 오른 거 팔아갖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이번에 210불 사신 분들은 요 270불이니까 딱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300불 치고 나간다. 그럼 저는 단기적으로는 다 팔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신 전에 한번 테슬라 롱 전략으로 뭐 1000불 간다며 이거는 뭐 한 10년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시죠. 지금 이번 8월 5일 저점에서 60%가 294불이고 이 더블 이상은 잘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불에서 400불 사이는 이게 오버슈팅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파시는 게 어떻겠나 보겠고 비트코인도 지금 1억 넘었습니다. 우리가 7,500에서 7,700만 원에 사갖고 난 트럼프에 배팅한다. 그러면 1억 넘었으면 욕심내지 마시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도 세론 전략이 갈 거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뭐 증권료 토큰이라든지 비트코인 가상 관련된 종목들 하지 마세요. 에너지가 잘 없습니다. 자꾸 윗골이 달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쪽은 원전이나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뭔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계속 밀어붙일 거 네. 그쪽에서 노리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 이승조 대표님 다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베팅을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해리스가 됐을 경우도 대비해서 수익 난 건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테슬라도 길게 보면 $1,000를 넘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300 넘어가면 그때 비중을 많이 줄이겠다라는 말씀. 비트코인도 1억 넘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더 큰 수익을 노리는 거는 사실상 좀 욕심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요새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매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같은 이 경영권 분쟁이 붙어있는 종목들이나 정부 정책주 중심으로만 좀 매매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더 확산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까요? 난 그래서 고려아연 지금 가격대 짱또 맞았잖아요. 오늘 네, 하정가 오늘 치고. 하한가 났죠. 예. 이게 전문 용어로는 포이즌 피를 쓴 거거든요. 독약. 뺏기기 싫으니까
주주돈 갖고 그거를 자사주 매입이나 좀 싸게 만들이 희석화 전략. 네. 그럼 적대적 M&A 하는 사람들이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또 이거 법원 판결 받겠다 그러고 난리 치는데 우리는 그 싸움판에 끼지 마세요. 그 싸움판에 끼지 말고 우리가 그럴 때 이 시간 통해서 고려하얀 영풍을 보지 마시고 한미 그룹이 이제 다음 타자니까 한미 사이언스하고 한미 약품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오늘 한미 사이언스 급등하는 거 보십시오. 네. 그러면 여기 싸움은 저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려아연은 저는 다시 6, 70만 원 원이 찬다고 봅니다. 이 게임 끝나면. 네. 그러니까 요번에 증자 불입 단가가 딱 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받쳐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고려아연은 여기서 많이 빠졌으니까 단타해야지 하지 마세요. 그거 못 맞춥니다. 오히려 한미 사이언스가 지금 25,000원대에서 지금 5만 원대니까 단기 100%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45,000원과 7,000원을 지지해주면 다음 목표는 한 7만 원대까지 또 싸움판이 어떻게 되나 이게 12월 1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판이 확산되나 정리되나. 근데 당장 임시주총 갖고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확산될 것 같고 여기에도 흑기사 백기사 다 동원시킬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싸움은 내년 3월 본격 주총. 그럼 3월까지 이 게임이 고려한 스토리텔링 보세요. 그러면 이거 갖고 흔들었다 쌌다 하면서 근데 한미 사이언스를 먼저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대주주로 임종원, 임주연, 송영숙, 가은문화재단 이 개인 지분이 갖다 예를 들어서 한미 사이언스 이게 어디에 힘이 실리냐가 관건이거든요. 그 다음이 한미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누가 백기산이 흑기산이 이 분석도 보지 마세요. 제가 심지어는 백기산 줄 알고 주총 가서 흑기사 됐어요. 뒤통수 때리고. 네. 이 세계가 완전히 그냥 동물의 왕국입니다.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 에너지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한미 사이언스가 너무 급등해서 고려 아연같이 되면 분명히 한미약품 눌렀다가 갈 겁니다. 요거를 C 소식으로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도 지금 붙었잖아요. 앞으로 붙을 거요. 앞으로 붙을 거가 저는 10개 정도 보입니다. 네. 그거 추적해서 다음 공격 그럴 때 아이디어는 형제나 남매 간의 지분 차이가 없을 것. 그 다음에 뭔가 싸움에 끌게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싸움을 끌 수 있는 뭔가 끌개가 있을 것. 그 기업이 자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전파게 되고 관심 없는 대주주를 공략해서 뭔가 뺏으려고는 적대적 M&A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것. 10개 정도 있어요. 그런 거 찾아갖고 그거 공격하거나 그거 기다리시는 게 지금 장에서 이거는 저는 앞으로도 3년간 계속 이 싸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지면 하나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거 하나만 하는데도 거의 뭐 한 2, 30분 차지할 테니까 전체 할 때 제가 먼저 DB그룹이 있을 거고 네. 코오롱그룹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차병원그룹이 있을 거고 현대차그룹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지금 계속 죽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코드 정의선 회장님의 아이디어가 붙을 수 있을까? 그걸 노려보시는 게.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 우선주가 수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징후들 우선주를 보통주 상환 전법부터 가는지 왜 현대건설이 저것도 SMR이고 건설인데 왜 죽자사자 죽여놓고 심지어는 무너전 뭐 광주 무슨 화정해서 무너졌던 H 현대산업개발이나 이 GS건설은 바닥에서 거의 뭐 더블까지도 왔는데 현대건설은 윈수졌니? 이것도 보이지 않는 의도의 설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거 현대 엔지니어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거 추적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전략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미 경영권 분쟁이 붙어서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 쪽이 아니라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화두가 될 만한 종목 쪽을 발굴해 보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 팔로우 더 머니를 통해서 또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봐 주실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거버넌스 게임이나 다양한 해지 전략들이 있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대표님. 모르실 겁니다. 어떻게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까? 이 방송 보세요. 네.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기업들이 하는 걸 다 뒤질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이 그림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무슨 자산운용의 투자 조합, 그 다음에 또 뭐 Q캐피탈 뭐 파트너스라든지 원익 투자 파트너스라든지 무슨 조합이라든지 여러분들 이거 뒤질 수 있으세요? 또 뒤져갖고 거기에 움직임도 잘 정보도 내부자 정보인지 잘 모르는데 들여다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잡아서 하려면 이 현장에 거의 20, 30년 경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내기 힘드실 테니까 네.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갖고 여기서 이제 이런 전략들이 나와요. 상대 가치 전략으로 전환사채 차익 거래라든지 채권 차익 거래라든지 통계적 차익 거래라든지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라든지 인수합병 차 이게 지금 지분 인수합병 차익 거래가 지금 유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롱숏 전략이라든지 무상증자 유상증자 희석화 이게 또 차익 거래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한 시나리오로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런 게 전개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살록 홈즈 같이 이 바닥 경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 후배나 제자들 도움 많이 받으니까 네. 거기에서 판단이 드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징후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원전 관련주 하면서 G2파워가 단기간에 바닥에서 더블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전주에서 어느 게 제일 먼저 더블 나오나 보자 그랬더니 G2파워입니다. 네. 여기 한번 보세요. G2파워가 이제 100%대. 이 난리치고 시가상위 종목도 왜 이러냐, 우리 장 왜 이러냐 하는데 종목 테마장으로는 이렇게 G2파워, BHI, 우진엔텍은 저는 안 끝난 것 같아요. 여기도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장에 상장시킬 때 어떤 애들이 건드렸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파도 찍어드려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뭔가 더 끌게 나오려면 뭐 오클로나 뉴스케일이 눌렀다 계속 가주는 에너지 나올 때 두산 에너빌리 이제 여기서는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이 밑에 허리단의 대표성 종목들이 이제 치고 나가냐가 문제예요. 이게 치고 나가면 위에 올라간 거 조정했다 다시 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G2파워는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투자 역사를 보면 2022년도 7, 8월 달에 뭐가 유행했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세요? 2022년 7, 7, 8월에 8월 달에. 뭘까요? 한 주당 최고는 15주 준다. 한 주당 5주 준다. 한 주당 4주 준다. 무상증자 러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이 G2파워도 한 주를 4주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옛날 가격에 10,000원, 지금 10,000원이 같은 10,000원이 아니에요. 지금 옛날 10,000원이 지금 다시 4주를 공짜로 받아갖고 5주 10,000원이에요. 네. 이런 걸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그리고 나서 2020 요게 8월 2일 날 권리락되고 보시면 변동성 보세요. 2만 원짜리를 5천 원까지 급락시켜요. 권리라고 다시 15,000원까지 갔다가 또 급락해서 5천 원을 다시 만들었다 요새 더블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대주주 보세요. 무상증자 희석가 전략 할 때 이게 이제 전환사채반에서 리피팅 시켜갖고 주가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전략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걸 떨어뜨려?
떨어뜨려 갖고 일반들 다 털어내게 하고 자기네들 지분 확보를 많이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보유예수가 끝났거나 한 1년이나 2년 후에 거기서 어떤 건 3배 가고 5배 가고 10배 가는 것도 있어요. 이 작업을 하는 거고 이때 다 설계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 아세요? 에이스턴 프로젝트 사모투자조합, UI벤처 투자조합, 스틱인 청년 일자리 펀드 한국투자증권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벌써 한 게임 하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투자자는 갖다 2만 원, 5천 원, 15,000원, 5천 원 이거 본 거예요. 거기에서 이 희석화시켜서 이 선수 집단은 다 게임은 끝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요새는 뭐 G2파워 미국 진출한다 막 호재 터뜨리면서 뭐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생각한 설계자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벌써 1, 2년 전에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왜 자꾸 주냐면 이런 것도 해요. 이런 비즈니스만 하는 집단이 거의 우리나라에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3,000개 정도 다 뒤질 수 있으세요? 없죠. 근데 힘을 쓰는 애들이 한 300개에서 1,000개 정도? 그 집단들이 저는 머니게임 하는 사냥꾼들이에요. 어떤 때는 기업을 사냥하거나 무차입하거나 어떤 때는 요새 기업령 PF가 굉장히 문제예요. 그게 자기네들끼리 조직해서 끼리끼리 해갖고 공략할 때는 주가를 박살냅니다. 네. 여러분들 저거 왜 떨어뜨리냐? 이유 없이 박살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아 이것 때문에 박살냈다. 그런데 우리 일반 투자자 그 스토리텔링 모르면은 다 털리죠. 거기에 분명히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 있거나 전환사채 전략이 있거나 리피싱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오죽하면 금감원에서 이때 이제 보도 공시도 내요. 무상증자 기업 함부로 하지 마라. 이때 유명한 것들이 이거예요. 공구음원. 기억나실 겁니다. 일대어, 노터스, 조광아이엘. 이 조광아이엘은 거래 정지됐어요, 지금. 여기서 희석화 시켜갖고 문제가 있으니까 희석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거래 정지거나 심지어는 상패에 나간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허라는 게 실리콘2입니다. 이때 1대5 무상증자한 기업이에요. 요새 K-뷰티 해갖고 어마무시했죠. 그런데 이때 얘네들이 1대5 하면서 그 전에 주식 소각도 했어요. 네. 지네들끼리. 그러면서 이때 주가가 어느냐면 6,000원짜리 1,600원까지 급락시킵니다. 1,600원까지요. 그러면서 무상증자 권리락 해갖고 이거 다 털리지 않았겠습니까? 다 털렸을 거예요. 이거 누가 견뎌내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1,300억, 1,600억, 800억, 140억 이익을 내는 회사를 이렇게 무상증자 희석화 전략을 했다는 건 뒤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 이해 집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오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5만 원 만들어요. 전 이거 3년간 옆에도 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요? 아, 지금 자리에서 이거 뭐 실적이 이제 뭐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뭐 몇천억 낸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한 주가 5주로 준 뻥튀기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이제 조금만 또 어떤 논리가 나오면 또 죽여갖고 해먹을까 봐 벌써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위치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실리콘2는 3년간 옆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나온 거는 저는 3년간 옆에도 안 가요. 지금 나오는 재료 갖고 판단 안 하고 한 1년에 한 번씩 봐서 아, 이것도 무슨 작업하나 이런 스타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각과 전혀 다른 접근법이죠. 근데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 시장이 신사시장이 아닙니다. 제가 40년 동안 쌓아보니까 내부자 정보라든지 머니게임이라든지 주로 그 싸움판이 주예요.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때그때 외국인 수급이나 롱숏에 의해서 삼성전자 갖고 오늘 상단 하단 정해놓고 박스 매매. 제가 가장 끔찍한 거는 앞으로도 1년 동안 2,550에서 2,650 박스가 삼성전자 갖고 만들까 봐. 저는 그게 제일, 그러면 갖다 예를 들어서 시가상위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치떡니다. 이거 그러고 나서 그냥 엑스테에서 다 미국으로 가죠.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시장에 지금 팽배하고 있고 저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아까 경영
참여형 펀드들이 지금 일부러 바닥을 만들었거나 여러분들 사기식금 만든 게 뭐가 있는데 여기서 끌개가 와갖고 설계자가 작동하거나 대주주가 뭔가 이제부터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 나올 때 그거 공략하는 타이밍이 시가상위 우량주 매매하는 것보다 거의 3배, 5배 수익률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정상적인 시장 들어오냐? 전 삼성전자가 7만 원 돌파요. 아니야. 선지국지수 들어갈 때. 네. 네. 그게 언제인지는 계속 시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저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TSMC한테 물어보겠습니다. TSMC 숏 삼성전자 롱 걸리는 그 시점이요? 지금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그렇게 걸리고 네. 블랙록이 그 짓을 할 거다라고 보고 제가 그런 아이디어는 내년 3월에 이 그림을 볼 것 같아서요. 대만을 중국 선박이 뺑 둘러찼다. 네. 이런 현상이 나오면 우리나라 뭐 사실까요? 이걸 생각을 미리 해보면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환율은 거의 1,450원 정도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사실래요? 금을 사야 되나요? 금은 가성비 2,700에서 3,000불 갔는데 그거 10%? 네.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나는데 이제 테슬라 되면 이미 비트코인도 너무 올랐고 그러면 저는 하나 오션 삽니다. 이게 이제 K 잠수함, 군함 네. 이거의 에너지가 굉장히 확대되고 미국이 이제 우리 중국 해협이라든지 필리핀 키우고 인도 태평양 전선 나오고 한국의 거점 잡아서 뭔가 군함 잠수함 에너지를 키울 테니까 이게 또 우크라이나가 북한 참여하면서 그 에너지가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저는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컨트리 리스크라든지 이 원전,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드론 이런 또 전쟁 연결고리 종목들이 얼마나 분출하나를 이 3월 달에 의사결정이 왜 3월 달 잡냐? 이때 전인대로 해서 최종 결정할 것 같고 그때쯤에 이제 미국 대통령도 됐고 이제 새로운 내각이 다 집행해서 뭔가 실행을 할 것 같고 그때 중국 집행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가 전 세계의 리스크가 좀 제어되는지 더 확산돼 갖고 난리 치는지 이거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동북아시아의 무기 배치라든지 이때 만약에 트럼프 된다고 그러면 골 때릴 겁니다. 방위비 증방해야지.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보조금에서 2차 전지라든지 심지어는 반도체주나 엔솔도 전 트럼프 대통령 되면 좋은 상사 아니거든요. 보조금 다 미국 투자하는데 또 이상한 또 말소리 하잖아요. 보조금을 뭐 삭감한다든지 뭐 세금 환율로 뭔가 조절을 하지 뭐 다 안 주겠다. 이것도 딜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10조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이거 딜쳐갖고 2조 3조로 깎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계산 먹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대형주를 못 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6개월 동안 요 매매 기준으로 합니다. 7, 14, 21. 이번에 저점 5만 원 7%는 왔어요. 만약에 내일 거버넌스 전략이 나오면 6만 3천 원과 6만 5천 원 정도에서는 5만 원대 모은 것만 팔겠습니다. 그 위에서 모은 거는 홀딩이고요. 그건 뭐 손해 나는 거 못하러 손절해요. 네. 뭐 1년 기다리면 또 수익 나면서 팔 테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모은 것만 팔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1% 정도 가려면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한 이걸 발표해야 됩니다.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하고 삼바하고 빅딜을 하겠다. 그 누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모간 스탠리가 등장할지 JP 모간이 등장할지 이름도 모르는 무슨 파트너스 해외 헤지펀드들 저는 그거는 푸션 돌려서 삼성그룹 거라고 생각하겠거든요. 네. 그런 거 들어와서 여기서 자금 갖고 와서 금융 지주로 가면 그때는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나오는지. 근데 지주 전략이 안 나오고 거버넌스 전략이 안 나오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빠져요. 그럼 내일이 고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6만 전자는 한번 시도할 것 같은데 6만 2천 원인지 6만 5천 원인지 요 2천 원이 어마무시한 에너지 같아요. 아직도 조단위 매수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롱숏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뒤로 돌려서 TSMC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냐? 120일과 20일이 이격이 이렇게 좁게 붙을 때까지 저는 170불까지 저는 TSMC 죽인다라고 봅니다. 대만 공격하고 해협하면 가장 타격받는 게 TSMC일 겁니다. 그럼 또 엔비디아도 같이 덩달아서 이게 내년 3월까지의 그 사학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만약에 이제 제가 100% 팔아드렸던 원전주의 이제 미국 대표주인 뉴스케일과 이런 것들이 추가 랠리가 어떻게 나오나? 저는 이거는 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라 그럴까? 20불에서 이거를 뉴스케일을 20불 이상에 샀어요. 20% 먹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그림을 뭐 그려봤습니다. 20불로 5불 빼고 5불 올렸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지그재그 파동이 나오면서 120일이 어느 정도 15불, 16불까지 오를 동안 이게 그 수렴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뉴스케일보다 오클로가 더 나아요. 오클로는 30불과 18불 사이에 지그재그 트레이딩은 가능할 텐데 이거 사놓고 밤잠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니 오히려 그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바꿀래요. 미국에서요? 예. 우리나라는 더존 비지언이고 벌써 가고 시작하고 있고, 네. 미국은 테라 데이터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또 테슬라, 테라 데이터 센터, AI 이게 다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X, 스페이스 X, 우주광물 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저는 오클로나 뉴스케일보다 오히려 TDC 겁니다. 코드 번호가. 그거 아니면 갖다 해서 테슬라 파도 타기는 할래요. 미국의 소형 원전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니까 국내 원전주에도 관심이 좀 모이는데 국내 원전주 쪽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이제는 중심 허리 할래요. 네.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 엔텍, 한전산업 이런 거 할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 30%씩 볼래요. 크게 안 봅니다. 네. 20, 30% 올라가면 팔았다가 10% 정도 탔다가 하면서 그냥 트레이딩 하면서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풀렸다 할 때 각도가 급등 각도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6개월 후까지 질질 끌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판단이 안 돼요. 현 정부가 그 로비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못 푸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특사 보내고 뭐 폴란드나 주변 체코 지금 7월 18일 체코 원전 수주 그 고점들을 지금 8, 9, 10 거의 3개월 지났는데 그걸 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원동력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정부의 정책 파워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라 할까요? 국가적인 성장률이나 신뢰도를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게 아직까지 뭔가 믿음이 좀 안 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먼저 올라간 것도 약간 세력같이 있는 것들 중저가부터 G2파워, BH, I, 우진 이거부터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뉴스케일의 대주주 아닙니까? 네. 이제 두산 문제도 감독원 문제 풀었으니까 얘가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7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이 25,000원입니다. 이걸 뚫어갖고 3자 보복에 하면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트레이딩 하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급등했던 뉴스케일 달달 떠면서 20% 게임 하느니 편하게 이거 해갖고 20% 게임 하다가 성공하면 이게 해서 50에서 100%도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데 집중하겠습니다. 네. 국내 원전주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파생 시장에서는 요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가 좀 매주 읽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를 좀 강하게 보이니까 여지없이 주가는 좀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려한가니까 뭐 이게 하방 공격이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파생 시장은 이게 꽃놀이패 시장입니다. 제가 꽃놀이패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 245나 이게 지금 보세요. 10월 2일부터 340과 345 사이에만 오면 땡깁니다. 근데 350가 오면 무조건 두드려 맞아요. 이게 지금 10월 달 내내 이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간 신문 보니까 급락해요. 345입니다. 그러면 345나 그 아래에서는 삽니다. 그럼 또 삼성전자 올리면 또 348.5나 350 사이 오거든요. 그럼 청산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안 돌리느냐? 35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돼. 이거는 정확하게 삼성전자 6만전자가 지지하면서 거기서 2,000원이든 5,000원이든 더 땡겨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2,650까지 가줘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갈 때 SK하이닉스 죽이면 안 돼요. 같이 가줘야 돼요. 그리고 징글징글한 현대차 기아도 바닥 확인하고 7%든 10%든 거기서 반등이 나와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비차익이 뭐 몇천억 매수 들어오고 현물에서 뭐 조단위 매수 찍혀야 이제 좀 방향이 바뀌었구나 하지. 선물 매수 들어와요. 현물에서 계속 때려요. 그러니까 계속 가두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위가 쳤고 아래가 쳤고. 그래 놓고 어느 날은 시가상인 종목들에서 엔솔 때렸다가 애매하게 올렸다가 다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매매가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장이 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5를 기준으로 아래는 5포인트 빼세요. 340. 위로는 5포인트 올려 350. 이 터널이 언제쯤 지나나? 금년 안에 안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선물에 쓰는 분들은 꽃놀이패지만 시가상위 종목들은 지옥이란 얘기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벤트가 있죠.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좀 올라온다면 62,000원 선까지 올라온다면 6만 원 밑에서 샀던 물량은 차익 실현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같이 좀 올라야 시장이 움직여 줄 텐데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근데 네. SK 하이닉스는 지금 20만 원 단에서는 잘 매겨주질 않잖아요. 네. 저는 SK하이닉스는 매일 새 호흡가를 내고 있습니다. 18만 5천 원, 18만 원, 17만 5천 원, 네. 20%씩. 내가 100주 산다면 그 3등분 해갖고 들어오면 땡큐, 안 들어오면 안 해. 그러면서 이 SK하이닉스 한번 보세요. 하단이 정확하게 9월 19일입니다. 14만 원. 그러고 나서 20만 6천 원까지 요거는 한 파도 떨어진 게 반 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2만 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뭔가 이런 논리가 안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가 HBM 땄어, 숏! 이게 안 나와야 돼요. 같이 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같이 가는 에너지가 나오려면 이게 HBM 뭐 스토리텔링 롱숏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가 바닥 찍고 뭔가 새로운 에너지로 가는 방향성의 끌개가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게 그런 이벤트 나오려고 그러면 실적이 뭔가 우상향될 수 있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러면 뭔가 중국과 미국의 틈새 속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네. 야, TSMC 대신 우리가 삼성전자가 롱이다. 중국과 미국 싸움 상태 중국 반도체 죽이면서 그 틈새가 우리나라 뚫렸어. 뭔가 이건 미국과 이게 결판이 나는 형태가 대충 이것도 2, 3월 달 가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쪽은 SK하이닉스는 좀 가성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SK하이닉스 연결된 밸류체인에 뭐 HPSP라든지 요새 ST가 급등해요. 그러니까 CXL 쪽에서 뭔가 종목 찾아갖고 빈집털이한 종목들 뒤풀이 파동이나 노리는 게 그것도 언제 사야 되나? SK하이닉스 급락할 때 사는 거예요. 타이밍은. 그리고 SK하이닉스 급등할 때 SK하이닉스 7% 갈 때 요거는 한 3배 정도 갈 수 있거든요. 20, 30. 그럴 때 때려버리고. 그러면서 여기도 내년 3월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끌개가 뭐가 있을까? 같이 갈 수 있는. 아직까지는 매크로적으로 보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냥 롱숏만 보이지. 네. 그리고 미중 간의 그 또 갈등의 칼날이 어떤 수준까지 나올지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 트럼프라는 분이 말로는 지금 말하는 거 저는 싹 안 믿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통령이 됐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 언제 떠서 상황이 바뀌었어. 난 이렇게 밀 거야. 이럴 수도 있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빈도는 된 다음에 3월 달 말하는 걸 난 더 믿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은 그냥 되기 위한 말잔치. 그냥 이렇게만 부과하고 크게 의미를 안 두겠습니다. 네, 저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응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승조 대표님의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네, 분석하지 말고 각도 보라. 각도. 네. 네. 에너지거든요. 수학이라면 수학 좋아하셨어요? 벡터. 벡터. 이게 이제 그 물리학적인 수학적인 에너지파. 저는 이런 걸 찾으십시오. 7월, 그러니까 9월, 8월 5일 날 바닥과 9월 달에 바닥이 쌍바닥이면서 120 밑에서 수렴되는 종목 중에 이것도 바이오, 원전, 방산, 네. 그 다음에 우주항공, 그 다음에 재건, 지하화, 요런 물류, 요런 데서만 찾으세요. 그쪽에서만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갑자기 25도 각도가 갑자기 6, 70도 각도로 급등할 때 이때 때립니다. 네. 이런 것들 찾기, 종목 찾기 머니게임이에요. 지금 하나씩 예를 들어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8월 5일과 9월 9일이 유바이로 시작하면 9,300원, 9,000원 바닥이죠. 이게 15,000원까지 급등했어요. 유바이로직스. 이게 녹십자 그룹 연골고리. 그러니까 저는 유바이로직스가 급등했다. 아, 그럼 다음 타자 녹십자 MS 웰빙 아니면 유비케어. 요거는 옛날에 유바이로직스 머니게임 하면서 여기에서 똑딱, 국딱, 그 M&A하고 뭐 플랫폼 만들고 이런 꺼리 종목이거든요. 여기에 네. 관련된 여기도 투자 조합이니 인맥들이 있어요. 이 바이오업계는 참 끈끈합니다. 이 제약사들이 저 바이오업계 업계들 산업을 잘할 거 아니에요. 특히 녹십자가 이 약 갖고 파는 돈 버는 부분도 있지만 투자해 갖고 어느 박사가 병원 나와서 무슨 벤처를 만들었다. 야, 우리 100억 거기다 집어넣어. 그런데 회사가 집어넣을 때도 있고 뭔가 그 SPC 그 특수목적 회사 만들어갖고 계속 투자해서 어마무시한 머니게임을 하거든요. 제약사들이 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끼리끼리 하는 거 다 인맥들이에요. 서로들 다 알고 거기에 연골고리에 요번에 저쪽 인맥들이 성공할 것 같아. 그럼 거기서 배팅해갖고 거기서는 어떤 때는 상장까지 유도해서 큰 게임한 게 이게 녹사그룹이 상장 전에 투자해갖고 거의 템버거 먹은 기업입니다. 이 바이오로시스가. 그러니까 녹시자하고 끈끈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SY 한번 보세요. 8월달 저점 좀 움직이지 않았죠? 전 이거 합니다. 이거. 여기 중에서는 벌써 SY 스틸텍은 벌써 더블이 뭐예요? 2,000원짜리가 6,000원이니까 3배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얘는 안 올렸어요. 이거 같은 이제 뭔가 우크라이나에 재건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임시, 거치, 뭐 모듈 주택, 그 다음에 아스팔트 깔아야지 또 원전, 그러니까 원전은 힘들고 그냥 전력 설비망, 도로망, 상수도망 이런 것들이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하면은 SY라든지 SG라든지 오늘 현대 에버다임 벌써 치고 나가요. 데모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전략을 짜서 그 대신 이미 바닥에서 50% 이상 오르면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어떻나 이렇게 만들고 싶네요.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 하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그리고 하한가까지 주가가 밀렸던 거 여기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앞서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는 고려아연을 하지 말고 다음 타자인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을 보자라는 말씀도 주셨었고 그 외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영권 분쟁 쪽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좀 가져갈게요. 한미사이언스
거버넌스는 인지 늦었어요. 네. 아, 이미 늦었나요? 예. 네. 25,000원짜리가 52,000원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45,000원, 7,000원 정도 오면 그때나 눌리면 가시고요. 지금 위치는 한미약품이 났는데 네. 한미약품은 가장 늦게 할 것 같으니까 한미 사이즈 조정할 때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아이디어는 저는 아까 살짝 그림이 지나간 거 한번 보죠. 저는 여기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타자가. 네. 현대 엔지니어링 대주주가 현대건설, 정의선 회장이 11%, 글로비스 11%, 기아 9%, 현대모비스 9%. 요거 옛날 구주 매출로 이걸 상장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여기도 거버넌스 게임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지분 싸움의 적대적 M&A 거버넌스 아닙니다. 그럼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차나 기아를 갖고 오기 하기 위한 이쪽을 누르고 여기에 담보 가치를 높여서 뭔가 할 때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 GS건설은 12,000원짜리 2만 원 갖다가 지금 조정 중이고 현대산업가버는 뭐 9,000원짜리 27,000원까지 조정 중인데 현대건설은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3만 원도 깼어요. 전 3만 원은 지지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투자해갖고 물려있는 종목 중에 제일 치 떨리는 종목입니다. 아주 치 떨려요, 이 종목. 그런데 얘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5만 원 확 치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들여다봐요. 여기도 지금 계속 수익 생기면 뭐고 하는데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얘하고 합병해서 같은 현대건설 이름 그러니까 옛날 삼성 에버랜드와 제일모직 해갖고 갖다 얘기해서 둘이 합쳐갖고 그냥 제일모직 이렇게 만드지 요 두 개를 누구를 퐁당시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정의선 회장님 지분을 높여야 되는 개인 지분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건설 누른 게 현대 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을 많이 갖고 오게 한 다음에 현대건설을 현대엔진 퐁당시키고 그 이름을 현대건설로 만들어버려요. 이 짓 하는지 볼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엔 또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선주를 반드시 이용할 겁니다. 현대건설 우선주. 현대건설 우선주를 뭐 5배, 10배 만들어갖고 보통주 전환시키는 작업을 할 거고. 이런 갖다 얘기해서 헤지펀드들이나 거버넌스의 그 싱크탱크들이 이거는 우리 회장님 담보 가치를 어떻게 하면 제일 높일 수 있을까? 주주도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을 시기에 맞춰서 딱 할 때 건설주 지금 보면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뚫려봐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중동 제2의 중동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시멘트하고 건설하니까 굴삭기하고 그 타이밍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2027년 대선을 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도 부지 건물 올라갈 때라든지 철도 지화와 뭐 여러 가지 할 때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로템 6만 원대에서 와 하시잖아요. 가성비 없어요. 현대건설로 가시는 게 나아요. 앞으로 지금 안 가지만 상대 수익률은 현대로템이 7만 원 넘어봤자 수익률 얼마예요? 심지어 10만 원 가봤자 40, 50%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잘하면 이게 그 이상의 어마무시한 거버넌스 게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님이 이 작업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작업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예요. 네. 이거를 뻥튀기 하면 나스닥 상장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현대 이제 합쳐버리는 거예요. 현대 엔지니어링과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합쳐버린다고요? 예. 그러면 이건 상 바로 가겠죠. 네. 그것도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시라고. 어떤 연결고리로 엮을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 연결고리 없어요. 그냥 정의선 회장이 개인 지분 높이는 방법이에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개인 투자로 20% 갖고 계시거든요. 네. 거기서 조단위를 빼야 되거든요. 이거를 궁극적으로 현대 모비스를 갖고 오시든 현대차를 갖고 오시든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끊으려면 돈이 거의 한 7조에서 8조 듭니다. 그럼 거기 그 전에 이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산 가치가 7조, 8조 만드는 그 작업을 할 때 가장 나쁜 거를 만들어 놓고 뻥튀기 하거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내년도에 풋옵션 조합을 해결해야 되니까 내년도가 하이라이트니까 2025년, 2026년에 이 왜 이렇게까지 죽였습니까? 라는 해답이 그때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승도 대표님 팔로우 더 머니를 계속해서 이제 시청하시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포트의 비중을 어느 정도나 실어야 크게 흔들리지 않고 뚝심을 가지고 좀 길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것들은 억대로 해도 되는데 전체는 50% 넘기지 마십시오. 시간이 3년 후에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골 때리잖아요. 내가 50% 넘겼어요. 시장이 3년 동안 쏘해보세요. 그거 못 견딥니다. 힘들죠. 다 털려내지. 네. 그러니까 한 30에서 50 미만이 제일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징후들이 있어요. 저는 이 현대건설의 징후는 갑자기 어느 일주일 만에 4만 원 갈 때, 그 다음에 어느 갑자기 우선주가 막 상한가 칠 때, 이런 게 징후예요. 그 주변에 징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꼭 오르는 거 보니까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만 있는 것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나 이거 계속 눌러놔 네. 박스에서만. 그러니까 가져와야 되는 건 계속 누르고. 예. 그러면 거기서 징후를 얻는 거죠. 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어떻겠나. 그런 징후가 포착될 때 대표님께서 팔로우 더 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아니, 오늘 하잖아요. 네. 3일간 현대건설 우선주가 수상해요. 벌써 거기서 뭔 징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징후가 포착됐을 때 그간 좀 많이 힘들었던 분들은 뭐 물량을 더 실른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현대건설 30%라고 우선주를 조금 나눠든지 그게 더 빨리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조절하는 거를 해보시는 거죠. 어느 게 빨리 갈지는 이건 뭐 신의 영역이니까 대신 저는 징후를 자꾸 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보지 마시고 그냥 거버넌스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 현대차 기아도 거버넌스로 봤기 때문에 22만 원대 때려라, 22만 원대 사라, 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 기아도 이제 11만 원대 때려라, 9만 원대 사라. 근데 11만 원 오는데 6개월 걸릴 수도 있거든요. 아주 징글징글할 겁니다. 네. 그러니 밑에 단에 있는 거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하기 힘든 장이라는 의미가 이런 거 같아요. 하려고 그러면 듣보잡 같은 중소형주들 그냥 사기도 달달달 떨리는 거, 우량주만 손 안 쓰면 그게 오파가 나갑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 저런 게 뭐 50% 가고 더블 가고, 내 거는 마이너스 20 갔다. 그냥 겨우 보합됐다. 그럼 이제부터 가나봤다 했더니 또 빠지고. 아주 그냥 진 빠지게 만드는 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장이 언제까지 갈 거냐는 저는 아직도 안 보여요. 네. 파생 매매하다 보니까 계속 꽃놀이패로 갖고 놉니다. 그러니까 2653전자, 7만전자가 저항이나 지지가 되고 같이 가져야 되는 상황 나와야 되고 국제정세가 뭔가 대한민국 성장률을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건 내년 3월이나 5월 달에 판단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끔찍합니다. 뭐 지금 한국은행도 깜짝 놀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파병합니다에 배팅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경제 성장률 1에서 1.5. 지금 말도 안 된다 하겠지만 네. 지금 뭐 전략 분석팀 보냈잖아요. 그러면 군인 절대 파병 안 해요. 군인을 보내지 않고 파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병참. 음.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짓거나.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이죠. 후방. 그리고 무기도 최대한 늦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빠른 게 드론일 거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재건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굴삭기라든지 지뢰 제거라든지. 그러니까 방산이지만 약간 재건에 같이 있거나. 그래서 휴니드, 퍼스텍, 데모,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형주에서 벌써 막 발동 걸릴 것 같고 SY도 거기에 한 축이거든요. 막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부터 하시는 게. 그리고 오늘 오다가 뉴스 보니까 이제 풍계리가 수상하다는 게 딱 나오더라고요. 핵실험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건 합니다. 저는 한 달 또 배팅해요. 그러면 또 이런 거예요. 북한이 소핵도 올리는 거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범으로 풍계리에 단추를 눌렀다 할 때 뭐가 갈 건가? 일진파워, 다원시스 지금 다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일정 비율 사놓고 그가 현실화됐을 때 때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아이디어와 그 예측이 맞았을 때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 나오지. 지금은 뉴스 보고 팩트에서 따라간다. G2파워 지금 따라가면 걸린다는 거 똑같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생각하기 그리고 정부가 반드시
추진할 거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내년 3월까지는 원전, 방산, 재건, 우주항공, 그다음에 바이오 중에서 또 거버넌스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거 이런 것들만 하고 이미 급등해서 상단에 있는 거는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같은 섹터 내에서도 구분하시는 게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막 가는 게 막 더 갈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G2파 막 사야지. 하지 마세요. 이미 이 바닥 선수들의 한 게임 저는 마무리됐다고 봅니다. 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투자 아이디어 한 10개 정도 추려놨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지금 구체적으로 풀어주신 내용은 현대그룹, 현대차그룹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슈를 더 짚고 가겠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분리 독자 경영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주시겠습니까, 대표님? 둘 다 갈 것 같아요. 둘 다요? 그러니까 이마트는 이제 더 이상 뭐 피바다 그러니까 뭐 신세계 더 이상의 건설 악재는 없다. 예, 더 이상 악재는 없다. 근데 네. 이마트를 놓고 볼 때 저는 기업 차원은 저는 신세계 정영주 회장보다는 그 이마트 회장님이 더 신뢰감이 가요. 왜? 근데 주가 위치는 이마트가 먼저 시작할 것 같고 신세계 백화점은 바닥인데 네. 이거는 같이 보셔야 돼요. 호텔 신라, 면세점, 카지노 이게 내년 3월달, 5월달까지 또 환율 급등하지. 또 동북아시아 컨트리 리스크 생기지. 그리고 중국과 또 중국에서 한국인 그 간첩죄로 잡아놓은 거 보셨죠? 이런 상황에서 단체 관광이나 이런 게 오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적인 그 수요에 의한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가까이서 돈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랄까 중산층이 지갑 닫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일 텐데 뭐 강남 신세계 백화점이야 걱정 안 하지만 지방 신세계는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 독자 경험 더 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네. 또 여기도 거버넌스를 볼래요. 삼성생명을 신세계하고 이마트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룹 차원에서는 이마트는 삼성생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돈이 필요하니까 신세계는 그걸 팔 필요가 뭐가 있나 뭐 새로운 사업보다는 체제 정비할 테고 이제 독자 경영의 색깔을 분명히 할 거니까 그리고 호텔신라하고 그 뭐라 할까요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는가 호텔신라도 지금 박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 신세계보다는 호텔신라 그 다음에 이마트가 분할해서 독자 경영할 때는 역발상 전략으로 한 8만 원까지는 보여요. 8만 원까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3만 원대 사서 6만 원 정도 반등 주고 조정했듯이 그 정도는 한번 가지 않을까. 더 이상 뭐 시세건설이라든지 부동산 PF 문제는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뭔가 수면 위로는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뭔가 이제 엉뚱한 행위는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체제 정비하면서 뭔가 집중하실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이마트는 저는 이미 매수 사인 났고 7자부터는 따라가지 마시고 그러면서 뭔가 그래도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쪽은 주도 섹터는 아니에요. 네. 그냥 불날했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설명해 드린 거지. 그러니까 이마트 하는 것보다는 아까 휴니드나 퍼스텍이나 네.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것들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쪽에 시장의 에너지가 더 많이 있겠죠. 저는 내년 쏠리겠죠? 3월까지 네. 갈등은 더 확산된다. 그리고 지금 야당은 또 국민들은 많이 반대하겠지만 우리 현 정부는 우크라이나 1% 성장을 위해서 선택을 할 거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미국의 협박이 있을 거다. 우크라이나 나토에도 이제 유럽 쪽은 군인까지 파병할 겁니다. 심리할 거면. 이게 북한이 군사적인 에너지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이거는 여기서 잘못 촉발되면 3차 세계대전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조심하지만 이게 또 북한은 우리나라 옛날 월남 파병까지 한 명당 500만 원이면 거의 뭐 개인들한테는 뭐 50만 원에서 뭐 많이 줘봤자 한
1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다 국가로 갈 거니까 이거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난 북한 성장률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전 세계 기업이 지금 뚫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싸움판에서 축소돼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시장이 또 우리나라 경제 살리는 노자지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지 않을까. 국가 경제 내년 가면 더 심해질 테니까 저는 그 관련된 종목에 한 6개월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조 대표님의 아이디어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